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출신 고용진 의원입니다. 우리 탄핵 릴레이 이 생방송 100시간 탄핵 릴레이 하고 있는데요. 자막에서 보셨겠지만 바로 이곳이 국회 로텐다홀인데 바로 옆에 계단에서 또 다른 우리 야당인 국민의당이 탄핵을 위한 걸기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많이 섞이고 시끄러울 것 같아서 잠시 처음으로 탄핵 릴레이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단하지 말라는 요구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소리가 좀 나더라도 이 탄핵 릴레이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로텐다홀 주변은 지금 굉장히 분주하고 또 굉장히 긴장감이 도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저녁으로 갈수록 그 긴장은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12월 9일로 가는 탄핵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면서 각 당이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본회 이 로텐다홀 왼쪽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자리의 왼쪽에는 우리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5일째 탄핵 관철을 위한 철야 농성을 하고 계시고요. 그 건너편이 또 예결회의장인데 거기에서는 새누리당이 지금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함성을 다 들었을 텐데 뜨거운 촛불을 다 알았을 텐데 무슨 얘기가 그렇게 길는지 거기서 정말 올바른 결정이 나올지 혹은 또 살기 위해서 또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꼼수를 부리는 건 아니겠죠? 네. 하여튼 새누리당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이곳 로텐다홀은 저한테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 첫 직장이 이곳 바로 국회였습니다. 27살 때 1990년인데요. 그때 제가 이곳에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디뎠습니다. 국회 부의장실에 국회 부의장실의 비서관으로 잠깐만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요. 비서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곳은 역사의 한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90년 이후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으로 처음 우리 20대 국회에 들어올 때는 초선 의원으로서의 각오가 많았습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가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하고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왔던 철강, 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이 여러 가지로 침체와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곳은 어디냐?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ICT 분야, 과학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의정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기여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방송통신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가계통신비 문제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소득은 늘지 않는데 나가는 지출이 는다면 국민들의 삶이 더 빡빡해지니까 우리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되겠다. 또 그리고 우리 방송의 민주화를 공정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희망이, 제 목표가, 제 방향이 그런 데로 굴러가는구나 했는데요. 역사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의원총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사상 초유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지 않나, 여당 대표가 단식을 하지 않나, 결국은 듣도 보도 못한 최순실 사태가 우리 국회를, 그때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안을 가결하지 마라 라는 의견이 75%에 달했습니다. 저는 설마 당시 한나라당과 다른 야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2004년 3월 12일 그들은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그야말로 눈물과 절규와 함성과 외침의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 이 순간에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민적 역풍을 맞았습니다. 한 달여 뒤에 있은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겠다는 그 열기는 이미 6주째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정치인들을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정치가 국민들을 이끄는 시대가 아니고 국민이 정치를 이끄는 그런 시기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누구도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요구를 틀어보려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의 꼼수는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비박계라고 하는 분들이 그 사이에 올라탔던 탄핵 열차에서 잠시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바꿔보고자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연장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또다시 타오른 230만의 촛불, 전국에서 타오른 230만의 촛불은 둘러쌀 것이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촛불 집회가 있기 전에 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방송사 앵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다시 탄핵 대열에서 빠져나간 비박계를 설득할 것이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설득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들어야 한다. 만일에 이것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2004년 역사에서 봤던 국민적 역풍이 바로 당신들을 향할 것이다. 친박계보다 더 준엄하게 탄핵 대열에서 이탈했던, 그래서 탄핵을 결국은 부결시키게 한다면 그 비박계로 더 강력한 국민들의 역풍이 불어닥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촛불 집회를 목격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선출직 정치인은 지역 유권자의 표를 기반으로 삼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유권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이번 탄핵은 12월 9일 탄핵은 반드시 통과된다. 그러나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모두 탄핵이 안 되면 끝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12월 9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 조용한 외침 가슴에 담고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임하겠습니다. 저에게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탄핵 청원을 해오셨습니다. 제 마음을 한번 다질 겸
저한테 온 건 한 3천여 개 되는데요. 그중에 청원 메시지 몇 개 좀 읽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송 씨가 저한테 보낸 건데요. 95년 7월생입니다. 제 첫 투표용지로 고용진 국회의원님을 뽑았습니다. 저 대신 목소리를 높여달라는 의미로 소중한 한 표를 던졌습니다. 탄핵 요청합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 탄핵을 꼭 성공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윤종식님, 비록 이번 총선 때 당신을 뽑지 않았지만 이 양반 이분 안 뽑은 사람이에요. 이번 탄핵안 때 찬성할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엔 저를 꼭 찍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다영 씨 메시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중학생이네요. 저는 한천중학교 다니는 1학년 황다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체육 쪽을 진로로 두고 있는데 최순실 게이트 문제로 인해서 과연 제가 체육 쪽으로 꿈을 이뤄도 행복할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오직 고위층들만을 위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고영진 의원님께서 노원갑 주민들의 목소리,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저희 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주말에 광화문에 가서 촛불 집회에 참가합니다. 저 또한 이 집회에 참가하는 이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박근혜의 탄핵을 격렬히 동의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마음을 바라겠습니다. 오현주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는 판국입니다. 대통령이 돼서 국민 죽어가는 거 보면서도 모른 척 이 나라가 언제부터 개인 거였습니까? 수많은 과거 위인들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개인의 나라로 쓰라린 희생을 하시고 귀가 잘려 돌아가신 겁니까? 죽어서도 한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분신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근혜 탄핵 기수경 씨가 보낸 건데요. 고용진 의원님은 이노근을 없애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총선에서 같이 붙었던 새누리당 후보를 얘기한 겁니다. 그분을 없애기 위한 선택으로 저를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젠 진짜 고용진 의원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개만 더 읽겠습니다. 최아랑님, 제가 지지했던 분이군요. 게다가 찬성표 목록에서 확인했습니다. 화팅! 좀 더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탄핵 부탁드립니다. 김고은님의 한 줄 메시지.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의 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하루빨리 탄핵하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혼내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당신 찍었는데 왜 탄핵하는데 좀 더 열심히 안 하냐? 왜 또 활동을 더 열심히 안 하냐? 목소리가 작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 저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국민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을 되새겨서 우리 국민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대통령, 국민이 창피해하는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절절한 이런 바람들을 보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많이 반성해 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그 날이 생각납니다. 2014년 4월 국민들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사후에 들은 게 아니다. 배 안에 있는 이들과 동시간을 보낸 거다. 4월 세월호가 가라앉는 걸 전 국민이 봤다. 들은 게 아니고 읽은 게 아니라 앉아서 서서 실시간으로 봤다. 매일매일 천천히 고통스럽게 봤다. 아침 뉴스로 보고 저녁 뉴스로 보고 인터넷 뉴스로 봤다. 그러니까 한 명도 구하지 못하는 걸 관계자들이 책임을 다루고 이득을 따지는 동안 일부 솟아있던 선체가 바닷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것을 봤다. 밥 먹다 보고 자다가 보고 일하다 보고 걷다가 봤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선체가 삭거나 부서져 혹은 인양돼 그 배가 거기서 사라진다 해도, 제가 방금 읽어드린 글은 2014년에 출간된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의 한 구절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선장은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말해놓고는 자기와 자기 선원들만 데리고 탈출했습니다. 저는 울분이 솟구치고 눈물이 나는데도 계속 궁금했습니다. 선장은 왜 그랬을까? 뭐 하고 있었을까? 밤새 뭘 했길래 저럴까? 어떻게 생때 같은 우리 애들을 물속에 버리고 나올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제 머릿속을 맴돕니다.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호가 가라앉고 있는데 승객들인 국민들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선장인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평형수를 빼버리고 화물 적재량을 초과하고 온갖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탐욕의 질주를 거듭하고 위기의 순간에 홀로 빠져나온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 그 배를 탔다는 이유로 죽어야 할 승객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6년 오늘 우리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를 비추기 위해 온 국민이 손에 촛불을 들고 차가운 겨울날에도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는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입니까? 오로지 자기 살고자 전전긍긍하는 대통령. 우리는 대통령의 3차에 걸친 담화를 봤습니다. 1차에서 자기 연설문 홍보에 관련된 글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신 써주긴 했지만 보좌진이 완비되고 나서는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2차 담화에서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갑자기 불상 코스프레 하면서 검찰 조사 깨끗하게 순순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속였습니다. 3차 담화에서 느닷없이 국회가 정해준 퇴진 일정에 동의하겠다 라는 꼼수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 폭탄에 잠시 새누리당 비박계가 걸려들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국민들이 제시한 징계 요구안에는 오로지 탄핵과 즉각 퇴진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큰 죄를 지은 학생을 우리가 징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학생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한다면 아마도 자퇴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기 졸업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끝까지 자기 잘못을 부인하고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은 더 큰 잘못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와서 자기 조기 졸업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누리에서는 명예퇴직이란 말도 합니다. 대통령한테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명예는 없습니다. 조기 퇴학, 자퇴 없습니다. 오로지 즉각적 퇴진만 있습니다. 징계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호를 탔다고 그 이후로 죽어야 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다릅니까? 대한민국 호를 침몰시켜가면서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세월호의 선장입니다. 촛불을 키운 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촛불이 들려주는 민심을 선심으로 여기지도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더더욱 듣지도 않는 오만한 권력의 결과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담화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가의 유신을 위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야권을 사분오열시키고 촛불을 인위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정치적 꼼수와 계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국에서 켜진 232만 개의 촛불이었습니다. 국회는 결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결단했습니다. 국민의당도 결단했습니다. 정의당도 결단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옆에서 아직도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의원총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탄핵의 대열에 같이 동참하면 됩니다. 지금 본 회의장 앞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 12월 9일 탄핵을 위해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 결의대로 우리는 12월 9일 반드시 탄핵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이 끔찍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국민의 이름을 받들어 우리 국회가 해결해 낼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또는 시민들이 대학에서 또는 기차역에서 써붙인 글 한 두 개만 읽겠습니다. 부산역에 10월 26일 날 붙었던 글인데요. 대한민국 왕정국가인 줄 알았는데 신정국가였네. 보도는 간신, 책임은 배신, 애비는 유신, 정치는 배신, 경제는 등신, 외교는 망신, 연설은 순실 접신, 신발은 일본신, 옷 갈아입는 데는 귀신, 물대포는 캡사이신, 순실이 유라는 피신, 미국엔 굽신, 7시간 배드신, 북한 없으면 걸신, 국민들은 실신, 패고 싶다 흠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나락골이 무지개 같아서 감탄 중인 젊은이가 쓴 글이랍니다. 또 이화여 대생이 쓴 글입니다. 어디에선가 말을 타고 있을 너에게. 나 어제도 밤샜다. 전공책과 참고도서 그렇게 세 권을 펼쳐 뒤적이면서
노트북으로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때로는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해가 뜨는 것도 모르고 밤을 꼬박 새워 과제를 했어. 고학번 여사가 아니야. 새내기 때도 소논문을 쓰느라, 미적 레포트를 쓰느라, 디자인 과제를 하고 법을 외우느라 나는 수도 없이 많은 밤을 샜지. 너는 모르겠지만 이화에는 이런 내가, 우리가 수두룩해. 그리고 다들 정말 열심히 해서 이곳에 들어왔지. 중앙도서관에서 밤을 샐 때 내 옆자리가 빈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너는 어제 어디서 뭘 했을까? 국내에 있지 않으면서도 어떻게인지 출석 점수는 다 받아대는 너. 채플 때면 대강당 앞 계단이 늦지 않으려는 벗들의 발걸음으로 가득한 걸 너는 알고 있을까? 누군가는 내가 부모를 잘 만났다고 하더라.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부럽지도 않아. 정당한 노력을 비웃은 편법과 그의 익숙해짐에 따라 자연스레 얻어진 무능, 그게 어떻게 좋고 부러운 건지 나는 모르겠어. 이제 오히려 고맙다. 내 덕분에 그동안의 내 노력들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 그 노력이 모이고 쌓인 지금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실감이 나. 비록 학점이 너보다 낮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보다 훨씬 당당해. 너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부당한 사람들에게 그저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내 벗들과 함께 맞설 수 있어서 더더욱 기쁘고 자랑스러워. 아마 너는 앞으로 이런 경험은 할 수 없을 거라니 안타깝다. 다시 내게 이런 편지를 쓸 일이 없길 바래. 그럼 이만 줄일게. 2016년 10월 익명의 화연이가. 우리는 모두에게 공정한 이화를 꿈꾼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보시듯 권력과 재벌을 유착하여 국민의 지갑을 털어간 것도 모자라서 국민의 노후 자금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국민연금이라고 받아서 생활하고자 고달픈 현실을 이겨내면서 한 푼 두 푼 낸 돈입니다. 그런데요, 이 국민연금은 정권이 눈 감아준, 정권이 밀어준 합병으로 인해서 예상 손실만 3,500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대가는 바로 최순실 일가의 쌈짓돈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 노후자금 털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호하는 세력에 쌈짓돈을 댄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퇴행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국민의 등골 빼서 재벌과 부자만 배불리는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은 퇴행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이 촛불에 담긴 민심, 우리의 사명입니다. 촛불에 담긴 민의를 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야 모든 정치권이 국민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은 부정한 권력을 국회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데 마음을 합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호의 건강한 항해를 위해서 오직 국민만 보고 가야 합니다. 중앙일보 사설에, 칼럼에 박근혜가 남긴 업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6주째 주말마다 계속된 촛불 시위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해외 언론은 그 많은 인파가 모였음에도 사고 한 건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관심을 넘어 신기함을 보이고 있다. 주변 상점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유리창 한 장 깨진 게 없고 쓰레기 하나 남은 것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루탄과 물대포가 등장하고 약탈과 방화가 난무하는 여느 시위와는 너무 다른 것이다. 두 번째, 박근혜의 업적. 촛불 시위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토록 염원하던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냈다. 세 번째, 한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업적도 남겼다. 위기에 처한 세계 민주주의의 한국형 촛불 시위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평화, 영화, 드라마, 뮤지컬, 소설 등 각종 장르에 걸쳐 자신이 주연 또는 조연으로 등장할 수많은 문화 콘텐츠를 쏟아질 수 있게 해준 것도 업적이다. 다섯 번째, 잘하면 한류의 새로운 대박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두고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 가장 큰 업적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새삼 깨닫게 해준 점입니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의사가 갖는 힘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 점도 업적이다. 우리는 밝은 면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을 시키되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같이 공유했던 아름다운 가치들, 아름다운 모습들, 내재된 잠재력들 우리가 끌고 대한민국호를 앞으로 전진시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잠깐 읽어드렸습니다만 이제 제 릴레이 연설을 마치는 마지막으로 뭘 하나 퍼포먼스를 할까 합니다. 12월이 되면 특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늘 공중파나 또 케이블에서 방송되는 영화가 하나 있죠. 러브 액츄얼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했던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저의 연설은 마치고자 합니다.